변압기라고 해가지고 권선 수에 따라서 나누면 일반 변압기가 2권선, 그러면 이제 1권선, 즉 단권 변압기, 2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 그럼 사는 없냐? 있습니다.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단권, 2권선, 3권선. 권선수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렇고요. 철심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려면 이런 특이한 모양, 누설 변압기. 누설 변압기는 즉 용접기용으로 수화 특성을 갖는다. 근데 이제 용접기용으로 나중에 이제 발전기도 있을 거예요. 용접기 전용으로 쓰는 발전기도 나올 거고. 용접 얘는 수화 특성이 특이 특성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단권에서는 원래 2권선을 썼으면 출력이 1000이다 라고 했을 때 단권을 쓰게 되면 그 전압비에 따라서 용량이 전압이 2배 차이 나면 2배, 1배 차이 나면 1배, 뻥튀기가 될 수 있는 특이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CTPT, 어차피 이것을 빼놓고 다 특수로 봐버리니까. 그래서 전압 측정, 전류 측정을 위해서 당연히 고압이나 특고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기들을 써가지고 다시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하여튼 뭐 두상 변압기든 뭐든 변압기 고압 측에 탭을, 그걸 우리가 탭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탭이라고 합니다. 탭. 거기 손을 딸 수 있는 단자. 손을 딸 수 있는 단자를 탭이라고 하는데, 그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전압 조정하려고. 전압 조정하려고. 그게 이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승합기, 이거는 그림으로 두셔야 돼요. 뭐 여기서 푸실 필요 없이. 3300에 220이다. 저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승합이죠. 그러면 일단 이쪽 입정이라고 하고, 승합이면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3300에 220이다 라는 것은 즉 이쪽이 물론 표현할 때는 1차, 2차 표현 이쪽이 220이고 이쪽이 330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3000V를 얻고 싶은 거예요. 3000V를 얻고 싶으니까 그럼 여기다는 잠깐만요. 3300, 220 잘못 그렸네. 이렇게 하고 탭 하나 더 해가지고 여기가 3300이고 여기가 3300 플러스 220 이 건설을 더 붙여가지고 여기에 220 추가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얻고 싶은 게 3000을 얻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3300보다 작은 게 아닐 거예요. 무려 3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 때리면 되겠죠. 원래 3300 집어넣으면 3220이니까 3520 3520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다 3000을 집어넣으면 3000을 집어넣으면 아니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3000이 나올 거냐.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3520에 3300에
3200. 자, 이쪽을 3520으로 나누면 몇 될까? 얘는 얘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와요? 3,300. 3,520. 그러면 2,812. 3,300 넣으면은 3,520이 나오니까 3,000이 나오려면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3,520, 300에 3,000. 여기는 어떻게 써준 거죠? 3,000 넣으면은 3,300. 아, 문제가 틀린 것 같다. 여기 갑자기 3,300. 여기 있죠? 여기는 3,300. 여기는 계산 어떻게 있나? 3,000을 나오게 하려면은 3,000을 나오게 되면 3,000이 실려고 나올 때 뭐라 쓰는 거지? 여기 3,300이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하고 이건데 여기 1차, 2차, 1차, 2차죠? 네. 1차, 2차 맞고 그럼 3,300하고 3,300일 때 3,520이 나오는 거니까 아, 고압식 1차측 물어봤네요. 2차측이 아니라 생각을 볼 때 고압측 전압 고압측이니까 이쪽이 고압측이죠? 고압측이 이쪽이니까 아 그러네 바뀌었네. 고압측이 이쪽이니까 3,400이 인력이 3,300일 때 출력이 이거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때 고압측 전압은 얼마냐? 즉 3,000V 전압을 승합하고자 한다. 그러면 3,000을 승합하니까 여기다 줘가지고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3,000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3,000V에 맞죠? X 대 3,000 이럴 때 고압측 전압은 얼마냐라는 건데 똑같은데 아니요. 그렇죠. 지금 계산 글씨를 잘하면 다시 읽어보세요. 얘는 하여튼 변압기인데 얘는 1차에 3,300을 주면 2차가 3,52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승합에 있어서 3,000V 전압을 승합하고자 한다. 승합을 해서 이 3,000V가 얻고 싶은 전압인 건지 아니 3,000V를 넣어서 뺀다는 건지 3,000V를 승합하고자 할 때 고압측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 이쪽이 전압이 낮고 이게 높죠? 고압이 이쪽이 낮고 그러면 이쪽 전압 구하라는 거예요. 이쪽 전압 즉 3,000을 줘가지고 여기 전압이 얼마냐? 그래서 3,000을 줘서 2차 측 고압이 얼마냐? 아까 전에 거꾸로 뭘 거꾸로 했죠? 왜 바꿨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려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좀 이따 풀도록 하고요. 네, 4번도 좀 이따 풀고 5번부터 풀어볼게요. 변압기 권선에 대한 성능으로 옳은 것 3권선 3권선이니까 뭐 용도로 따지면은 하나 남은 걸로 가지고 3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델타 권선을 쓴다거나 아니면 손해용으로 아니면 조상이 붙여가지고 염리 조절한다. 일단
한 개의 지연기회로에 세 개의 자기회로. 차일심은 하나 있죠. 한 개의 자기회로 부리가 세 개 있으면 전기회로가 세 개라는 얘기니까. 1번은 반대로 즉 한 개의 자기회로하고 세 개의 전기회로 이렇게 말고 2번에 3차 본선의 조상기를 접속해서 송전선의 전압과 용률을 개선하는 데 쓴다. 이건 3도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차 본선의 단권 변압기를 접속해서 3차 본선의 단권 변압기를 접속하는 게 아니다. 원래 단권 변압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본선에 단권 변압기를 접속하는 게 아니라 단권 변압기에 3차 본선을 접속해서 말을 바꾼 겁니다. 어디를 바꿔야 돼요? 단권 변압기 접속이 아니에요. 말을 바꿔서 단권 변압기에 3차 본선을 치부해서 4번에 고압 배전선의 전압을 10% 정도 올리는 승합용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승합, 강압. 뭐 그 다음에 뭐냐 2배, 3배 하기도 하고. 2~3배는 3, 4, 5를 1, 5, 4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2배 정도 다운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건 일부 맞는 말이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일부 맞는 말이고 여기서 다 가장 맞는 거 고르라면 2번이 된다는 거예요. 고압 배전선도 아니잖아요. 송전선도. 근데 여기서 이제 고압이라고 했을 때 이걸 특고로 하는 그 고압을 말하는 건지 또 표현도 애매하긴 했어요. 만약에 이제 고압 배전선이라면 사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투투나인도 특고죠. 투투나인도 특고니까 이 고압을 특고까지 포함한 고압인지 그냥 7,000V 이하의 고압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해석의 여지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7,000V 이하짜리다 그러면 66하고 6,600, 3,300 쓸 건데 그때는 뭐 이거 당연히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억지스럽긴 한데 그나마 제일 맞는 말이 3번이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확실한 거 있으면 차량 0324 그 오방이실 앞에 그 통로에 좀 계시거든요. 거기가 왜 그러냐 여기 어머니 그 행사가 있는데 사람이 막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 차는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네, 그래서 이어서 하면 이제 여기 이제 고압을 두 가지로 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순수한 고압 6,600V, 3,300V. 근데 이게 배전선이 있냐? 없어요. 배전선 한전권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배전선이니까 구 내에 있다고 게 자가용으로 쓰는 데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골프장, 공장 굳이 이거 안 쓸 거예요. 그냥 올려서 쓰면 되지.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얘를 특고를 포함한 배전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 투투라인에 바로 이 투투라인 올라가죠. 투투라인에서는 이거 안 씁니다. 어떻게 쓸 거예요? 투투라인은 2번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호사 계통 쪽에서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10% 올리는 정도 쓰자죠. 아예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게 좀 애매한 문장이 있는데 이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너무 선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문제를 만들면서 대충 만들어요. 정답 외과 성이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뭐 그때 시세로 10,000원
뭐 그러면 뭐 얼마나 흥이 나서 만들겠어요? 네, 대충 만들고. 네. 정확한 거로만. 네. 그래서 문제 내기가 제일 쉬운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맞는 말은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럼 맞는 말을 틀리게 만들려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세 개를 틀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말이 얽힐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아크형 변압기. 아크형 변압기라는 것을 시켜서 아크 치는 거니까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접용이죠. 용접용이니까 일반 변압기랑 다른 게 뭐냐? 바로 누설. 포인트가 누설이다. 2번 보고 7번에 변압기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일단 2차 측에 단락을 안 시키면 개방시켜버리면 큰 전압이 걸립니다. 여기서 크다고 해봐야 재수없이 제일 컸을 때가 2000V 정도 돼요. 그러나 일단 CT 관련해서 시작할 때 2000V까지 높일 필요가 없어서 절연을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타버릴 거고요. 그래서 2차 측 절연 보호다. 탄다는 것은 절연 보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8번에 계기용 변압기에 2차 측 단자에 접속하여야 할 것은 계기용. 계기라는 것은 계측하는 기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변압기에는 전압계를 9번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 기억에는 고압회로의 전압을 이에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주는 기기로서. 전압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전압 관련된 게 PT겠죠. 그 다음에 PT를 연결하는 건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전압계니까 항상 병렬로 찍어야 돼. 그 대상 기계로 병렬로.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전압이다 그러면 붙어있는 모양이 병렬꼴입니다. 병렬로.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직렬로 빠져서 꼭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CT는 직렬로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볼게요. 3000에 써주는 것을 이렇게 쓰면 확실히 간파할 수 있는데 여기가 3000V 걸면 이쪽에 3300V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방금 위의 문제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죠. 안 헷갈리게 즉 1차, 2차 이렇게 위에 같이 표현하는 것은 되게 불량스러운 느낌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뭐 계산을 전압차가 얼마예요? 전압이 올라간 게 그냥 10% 올라갔죠? 10%만 올렸어요. 자, 그런데 그냥 볼게요. 뭘 구하라겠냐면 자기 용량은 얼마인지 구하라네요. 용량이 얼마예요? 자기 용량이 90짜리인데 1000kg 대략 11배를 더 써버리는 거예요. 11배. 전압은 10% 올렸는데 10% 그냥 10% 올려가면 10배에서 하고 전압이 2배 차이다. 그러면 2배. 이거 10배 차이 나죠? 10배 차이면 10배라고 툭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은 굳이 번거로워서 빼도록 하고 배율로 감각으로만 전압 차이에 비례해서 전압차가 10%면 용량은 10배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4번 문제는 산업기사급이기 때문에 빼버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교연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육이 나갈 건데요. 지금 우리 기기의 원리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하고, 전등기면 플레밍 왼손, 발전기면 패러데이 전자유도하고 오른손, 그 다음에 전등기면 플레밍의 왼손하고 패러데이 전자유도. 그래서 발전기든 전등기든 기본으로 패러데이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발전기면 별도로 플레밍의 오른손, 전등기면 플레밍의 왼손. 자, 여기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는 즉 이게 이 4개죠? 4개 에너지. 얘는 뭐예요? 전압이니까 전기고, 전기 에너지하고 자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이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그렇기 때문에 플레밍의 패러데이 법칙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왼손 오른손. 그래서 이제부터 움직이는 건데, 직류기가 끝나면 회전기는 거의 절반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교류기인 첫 번째 동기기가 끝났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약간 각각 기기별로 특이한 것들만 체크해 가시면 되는 거니까. 진도를 언제 뽑냐? 그냥 뽑습니다. 뒤에 갈수록 빨라져요, 속도가. 지금 우리 변압기는 거의 한 이틀 반 정도 걸렸나요? 천천히 왔었지만, 그 뒤로는 이제 하루에 한 세트씩 툭툭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내용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싹 한번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직류기의 발전 원리, 자석 내에서 도체가 운동을 하여 도체가 되면 이거죠. 얘를 그냥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석 내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자석은 가만히 있다 하고 다른 애가 움직여주면 변화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발전 원리 이거죠. 패러데이. 그래서 이제 이 시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 시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다 이 시기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특성이 그 기기의 특성에 맞춰서 바꿔치기 하는 거다 라는 거고, 특히 얘는 이제 방향까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발전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오른손 법칙. 이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봤더니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직선운동 시켜가지고, 레이더 직선운동도 되고 온운동도 다 되고요. 모양에 따라 가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기전력은 VBL 사인스타. 이거 이런 거 그대로 써 먹으시게요. 플레밍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얘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이미 우리 한번 배웠죠. 변압기에서. 그런데 변압기에서 마찬가지고 동기기, 유도기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직류기만 바꿔치기 할 겁니다. 왜냐? 직류기에서는 주파수가 필요 없잖아요. 주파수를 갈아치워야 되죠. 그래서 주파수 테스트를 뭐 쓸 건데요? 우리가 보통 발전이 온동을 시키니까 1초에 60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속도로.
회전 속도라고 하죠. 초당이면 RPS로 할 거고요. 분당이면 RPM. 그런데 이 회전 속도나 주파수나 같은 건데, 그래서 주파수 대신에 얘는 이 대신에 회전 속도 이랬을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권수 아니고요. 얘는 RPM입니다. 분당 회전수. 그러면 RPM이 예를 들어서 3600 RPM이다. 그럼 초당 몇 회전하는 거예요? 60회전하는 거죠, 초당. 그러면 RPM이 3600이면 60으로 나누면 얘가 바로 뭐예요? RPS고. 초당 회전수. 초당 회전 속도니까 여기가 주파수죠. 주파수 대신에 이거 쓰는 겁니다. 주파수 대신에 이거 쓰는 거고. 가속은 그대로 또 들어가 있고요. 가속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아, 이것도 하고요. 먼저 이거 외우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외우는 것부터. 혹시 여러분 피자 언제 드셔봤나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피자 보이시나요? 이 피자입니다. 거기 보여주세요. 피자 파이 N 60A 거의 전국에서 거의 뭐 90% 정도가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피자 파이 N 60A라고. 그리고 이제 일단 외워놓고 그러면 P가 뭐고 Z가 뭐고 하나씩 해야 되죠. 일단 요거 외워놓고 이거 일단 요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외워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요런 게 있다라고 해주고 미리 여기 보는 겁니다. 예수 차원에서. 이제 직류 발전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 그걸 공부 이쪽이 학습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직류 발전기 여기 있네. 얘가 직류 진짜 발전기 맞습니다. 오리지널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전동기 아니냐고요? 발전기나 전동기나 똑같습니다. 누가 돌리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돌리면 발전기, 전기가 돌리면 전기가 돌리니까 전동기. 전기가 돌리면 다 전동기인 거예요. 전기가 안 돌리는 것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원동기. 원동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 얼추 보니까, 그림상으로 보니까, 이거 비슷하게, 요즘 그림에 보이는 거, 이거 있고, 훨씬 있고, 권선 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기를 쓸 건데, 자석 안 보이죠? 자석이 어떤 거예요? 바로, 얘가 자석이에요. 전자석 쓸 겁니다. 이 두 개 가만히 있는 게 자석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또 구리선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제 전기 만드는 도체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은 애들, 용량이 아주 작은 장난감 수준 애들은 연구자석 넣어가지고 쓰겠지만, 그럼 되게 자석 자체가 작으니까, 당연히 진짜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그림만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기 넣어가지고 자석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한쪽으로 연구해서 되겠죠. 저장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여기다 저항 넣어가지고 얘 조정하게 되면 자석을 세게 해도 있다가 약하게 해도 있다가 조정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요. 자석이 이렇게 흘러간다. 도체가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발전 안 된다고 그때 지난번에 얘기드렸었는데, 즉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니까 자석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도체를 올린다. 도체를 올리면 얘는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도체 내리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전류가 도체 하나는 한 번은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죠. 나도 들어갔다. 이거부터인가? 그래서 여기다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도체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는 동을 시키면 훨씬 부드럽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N극 이렇게 이제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해서 이제 축을 넣고 뺑 돌리겠죠. 돌리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부하를 누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쪽으로 이렇게 여기 일단 이쪽은 위로 올라오니까 전류가 이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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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죠. 지금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도체가 위로 올라온 쪽이에요. 그러면 자석은 여기고 도체가 위로 올라온 쪽이니까 전류가 내려오죠. 전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이건 이제 내려가고 있죠. 이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려가는 쪽이고 자석 예선 이 상태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럼 볼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돌고 있어요. 현재 이쪽은 전류가 내려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이 상태까지도 여전히 이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딱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이제 올라가고 이건 내려오겠죠. 그러면 순간 여기서는 전류량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자체로. 그래서 발전기는 뭐가 됐든 간에 돌리면 무조건 한 바퀴 돌리면 다음 바퀴 때는 이쪽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 다음 바퀴에서는 이쪽이 마이너스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도체 하나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요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이 합성하게 되면 두 개 붙였으니까 더 커지겠죠. 이게 혼자 있을 때 이거라면 두 개 이쪽 양쪽 두 개로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렇게 커지는 게 맞죠. 쉽게 말하면 여기 얘를 우리가 이 도체를 굳이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얘 하나 있는 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이거지만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합성시켜 놓으면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 10V다 그럼 이렇게 되면 20V. 그러면 이제 직류 발전이니까 어차피 교류가 나와요. 나올 때는. 그럼 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직류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정류자라는 겁니다. 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단점이 뭐냐? 얘가 회전을 자 얘가 이쪽 도체가 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자, 현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기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 상태로 되겠죠. 그다음 참고로 이 도체랑 이 정류자라는 거하고 용접돼 있습니다. 꽉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얘는 그냥 회전할 수 있게끔 브러쉬로 해서 붙여만 놨고요. 이 회전 자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전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해서 올라가죠.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전류가 부하에 걸려놓고요. 전류가 이렇게 딱 흘러가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반대로 넘어왔어요. 넘어오게 되면 얘는 또 이쪽은 항상 전류가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얘가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이 도체는 그냥 그대로 항상 다시 나오는 쪽으로 빠져있죠. 다시요. 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나와요. 이렇게. 얘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 얘가 이쪽으로 붙죠. 회전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항상 얘가 내려오는 쪽이니까. 방향이 늘 일정하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전류가 나오니까 한쪽 방향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정류시켰다 해서 얘를 우리가 정류자. 여기 정류자인데 바로 얘가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얘가 있으면 항상 이 안에서는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물론 이제 그때 각 위치에 따라서 저게 제일 커질 때가 있고 여기서는 안 만들어져요. 한 가운데에서. 도체가 만약에 여기 딱 지나간다. 여기 지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자석하고 딱 나란하게 움직여버리니까. 그때 발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을 때 때는 발전을 최고로 많이 하고 여기 있을 때는 발전 안 하고 여기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최고로 높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최고로 낮게. 그럼 먼저 이 자리에서 시작해볼게요. 이 자리부터 최고 높을 때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0으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 이제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방향은 그대로 안 바뀌고 다시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최고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한 바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발전 원리 끝났어요. 이거 정리가 됐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구조는 자속. 그죠? 자속을 만드는 장치를 뭐라고 그러느냐. 즉, 자계를 만드는 거. 줄이 잘 지었죠. 자계를 만드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이거 볼까요? 도체 길이죠? 네, 도체 길이에요. 얘가 그냥, 여기에서 기준을 쓰죠. 얘가,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전기자. 전기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석하고 도체.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철심과 구리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기본 요소는 계자, 전기자. 이게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게다 전기자는 다 있어. 무슨 발전이든 간에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류기만 해서 딱 필요한 거. 바로 이 정류자. 정류자는 오직 직류기만 필요한 거예요. 정류를 시키는 것은 직류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정류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얘가 일명 컨버터가 돼요. 컨버터. 즉, 얘도 컨버터입니다. 노트북은 직류 써요. 얘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컨버터. 우리 보통 뭐라 불러요? 아답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브러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즉 브러쉬가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브러쉬 없이 여기도 외부인 필선이 있는데 브러쉬 없이 그냥 이 정류장을 묶어놓으면 이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꼬이죠. 그래서 브러쉬 방식이 있어야 돼요. 외부인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직류 전동기 등 발전기 등 이 직류기에 직류기 구성의 3요소는 당연히 자석하고 도체하고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 정류자 3개고 주요 구성 요소 4개를 하면 브러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류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정류자가 필요 없죠. 그럼 정류자를 대체할 것이 뭐냐면
슬림링이라고 해서 얘는 접촉만 브러쉬랑 접촉시켜주는 목적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슬림링.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미끄러지라고. 미끄러지는 링이다. 그럼 시험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류 2의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 4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계좌 볼 거 없어요. 이미 다 봤습니다. 계좌라는 것은 자석 만드는 거고, 제자석을 만든다겠죠? 이거 좀 만들 거고, 이렇게 하고, 철심에 원선을 담고, 맞죠? 전류를 흘려서. 여기 공극이라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결국은 이 회전자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여기 간격이 있어야 되겠죠. 간격을 얼마나 뛸 거냐, 부실 거냐, 되게 관건인데.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가 공극이라 하는 거고, 결국 이 공극을 통해서 사석이 넘어가는 거죠. 사석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좌는 사석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러면 계좌 건선, 이거 하나 말하는 거죠. 이게 거의 계좌 건선이겠죠. 계좌 건선 역할이 뭐예요? 사석 만드는 거. 그래서 기자를 발생시키는 거죠. 사석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의 역할이. 그다음 계좌 철심 역할이 뭐예요? 사속 잘 통하라고. 즉 이런 거죠. 여기 있으면 자석이 갑니다. 자석이 앵크게 출발하면 갔다가 잘 스무스하게 돌게끔. 여기서 어쩔 수 없고요. 철심이 그래서 자석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회로를 구성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기회적으로 지시도 해주고. 뭐 하나 말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서 초선 발생합니다. 초선 발생할 거예요. 초선 발생할 건데 미약합니다. 어차피 직리로 쏠 거니까 미약해요.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뭐 철소 감소 대책하면 뭐 하나 말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는 히스테리스 줄이면 4% 넣을 수 있죠. 4%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얘는 대각 쪽은 안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넣을 수 있어요. 머리선도 없애고 싶다? 얇게 썰어가지고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기자가 뭐냐면 결국 도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구리산만 들어있으면 얘가 힘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산만 있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뭔가 통 지지대를 넣어주고 홈을 파서 이렇게 감아주겠죠. 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기자는 구성이 또 뭘로 되어 있어요? 구리한 튼튼한 뭔가. 근데 그 튼튼한 뭔가가 쓰려고 생각했더니 차를 집어 내가 자석했으니까. 그래서 전기자 건선이 있고, 결국 이 전기자 건선에서 발전되는 거죠. 여기서 유도기전을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신, 이는 뭐예요? 지지해주고, 자석 같은 게 있으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똑같아요. 그냥 구리하고 쇠, 다 구리하고 쇠밖에 없어요. 어디든 중간에 구리하고 쇠. 그다음 정유자는 표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고요. 브러쉬는 외부 회로랑 연결한다. 이거 없으면은 선이 꼬인다. 그러면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브러쉬는 과연 저항이 얼마짜리 쓰면 좋냐. 일단 브러쉬는 기본적인 생각이 저항이 작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작으면서 부드럽게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저항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즉 브러쉬가 있으면 얘는 계속 정렬하고 이렇게 마찰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접촉자 그걸 따져야 될 거고요. 즉 브러쉬하고 정밀저항 접촉자를 따져야 되고, 또 브러쉬 자체의 전기저항 두 가지를 따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자체 전기저항은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커서 뭐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말이 적혀 있어요. 직류비는 접촉장이 크고, 또 접촉장은 더 크게 하라네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체 제한은 작고 접촉장은 크게 하라. 이건 뭐
항상 부딪히니까 열이 나게 떠니까 리액션 뭐 하나만 아니고요. 써볼게요.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브러쉬가 있는데 산소 브러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흑연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흑연 브러쉬 보셨던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흑연 브러쉬 중에서 전기 흑연이라는 게 있고 금속 흑연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큰 전류가 흘러가는 경우는 금속 흑연. 왠지 느낌이 금속이다 보니까 자체 지향에 자극 같은 느낌이죠. 큰 전류 있던 이거 쓰고 탄소 브러쉬 하면 소전류 쓴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그러면 이제 전기자의 권선 감는 건데 전기자 권선 어떻게 감는 건지 그러면 일단 기본 지시 틀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딱 풀어서 여기다가 샤프트 탁 끼워가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건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놔야 여기다가 그냥 안 파고 하면 좀 그렇죠. 막 틀어질 것 같고 구멍을 파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 들어가서 아웃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감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속이 나오잖아요. 네. 전신시간 막 끝나셨으니까 이제 이건 낫겠는데 자속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애들은 자속 다 만나죠. 근데 이제 안쪽 애들은 만날 수 있냐? 자속이 오면은 이쪽 통과 안 해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애들은 자속 못 만나는 거예요. 저기 안에 있는 것들은 발전 안 한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안에 담지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담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줄로 좀 말아서 감는다 해서 환상. 그다음에는 고상. 고상이 뭐냐면 생각이 안 난다. 두드릴 꽂자 있죠. 장구할 때. 장구채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에서만. 장구. 네, 장구 알죠? 네. 그래서 여기 있다. 이제 느낌이 없는데 표면으로만 가는 거예요. 껍질로만. 여기 그 산사건은 밖으로 안으로. 그래서 얘 안 써요. 그래서 산사건은 안 쓰고 어산건만 쓰고 여기도 먼저 외우죠. 네. 잘 쓰는 게 뭐냐면 곱비리. 네. 곱비리라고 외우겠습니다. 곱비리. 쓰는 것은 곱비리로 쓴다. 쉬었다 들을게요. 저기요, 저 한상권 저게 예. 링코어 가는 방식 아니에요? 예? 링코어 가는 거 쓰는 거. 등꽃? 링코어. 그렇죠. 코어. 레이턴스 가는 데 쓰는 거예요. 이제 저거 일부러 감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게 전도용으로는 전도기나 발전용으로는 무슨 리액터용으로 쓰는 거예요. 리액터는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이 태양광 배우면 내가 놀 수 있겠나? 우리 집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기본 기준만 있으면 조립품이니까 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전선하고 연결하는 게 그거는 누가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드는 거야 뭐 조립품. 그렇죠. 용접 박은 아니면 보조 박아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 저거 있잖아요. 이거 한상문 감는 거. 네. 저거 하나씩 다 풀러가지고 그걸 새로 감는 사람도 있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저 그런 거 엄청 힘들 텐데. 네. 그걸 다시 풀러가지고. 엄청 꼼꼼하게 봐야 돼 저거요. 옛날에서 엄청 많이 하고. 링코가라 그래서 그 스포키 만들 때 쓰는 네. 그 승합용이나 강압용 네. 그거는 그걸 갖다 다 풀러서 다시 가면 아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 토마토 싸움 완전히 쓰시는 거. 그래서 왜 풀어서 하냐면 얼마나 강겠나 보려고. 시간이 되고 아시다. 반대로 감겨 있는 데다가 절연 좀 하고 그래서 또 감아서 그거 저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볼트스럽게 톤수에 따라서 볼트스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그거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도 만들 줄 알고 했으니까. 아. 전개 전자도 모르면서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리고 몸으로 입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저거 하는 건 그 다시 풀려서 감는 사람하고 조리해서 그거 엄청 길잖아요. 야 이거 기계로도 많이 담을까요? 손으로 네, 풀었어요. 손으로 풀러서 다시 감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몇 바퀴 감았나 봐 보려고. 네.
또